정은혜 미래기획분과위원입니다. 오늘은 민생활력 분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독자적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총선공약기획단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훈 부단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진 부단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 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맞아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 안정망 및 자생력 강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 먼저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당정의 노력에 힘입어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시급한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됐을 뿐 아니라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도 많은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됐습니다. 다만 경제구조와 생활 패턴 등의 변화로 인해 현재 소상공인 업계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 급증과 같은 유통,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내수 회복세 불황, 업체 간 과당 경쟁 등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수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대 방향, 16대 과제의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 골목 상권 전용 화폐를 24년까지 현재 5조 5천억 원의 2배 수준인 10조 5천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교통결제, 온라인 쇼핑 결제 등 제로페이의 편의성을 강화해 가맹점을 현재 32만 개에서 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늘려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가리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상업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천억 원씩 7만 5천 명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의 재도전 특별 자금을 24년까지 3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 중 5조 6천억 원을 24년까지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2배 이상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임금 근로자료의 취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4년까지 50곳으로 과감하게 확대하고 1기초 지자체 1특화 거리 조정 사업을 24년까지 전국 240곳에 새롭게 도입하여 시 동구별 맞춤형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상권 육성 전담 기구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의 자생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1:1 현장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24년까지 9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도 24년까지 40곳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스마트 상점을 현재 1,000개에서 24년 25,000개로 확대하고 100년 가게, 100년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성공 모델도 적극 발육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연구센터의 정책 연구 기능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약속드린 공약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약이 실현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업 안전망 확충과 자생력이 강화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버팀목으로서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 공약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호는 저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먼저 선창으로 소상공인을 외치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영업자를 외쳐주시면 되고요. 제가 잘 사는 나라를 외치면 다 함께 화이팅!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잘 사는 나라. 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잘 사는 나라. 화이팅! 네, 구호가 한 번에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약 발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잠시 장례 정리 후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정은혜 미래기획분과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약을 발표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1호, 2호 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하고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참석을 했는데 핵심 공약들이었고요. 원래 이제 도지도가 참여한 것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된 공약은 설 명절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주요한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핵심 공약은 아니지만 또 주요 공약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간단히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몇 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덧붙이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선 공약을 4대 분야 16개 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약을 실행하는 데 따른 예산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부터 24년까지 5년간 총 5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평균 약 한 1조 원 내외 규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별로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은 질의응답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 소속사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KBS 조지현 기자인데요. 방금 예산 얘기하셨는데 5년간 5조 2천억 원 투입하는 계획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부분을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더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 5조 2천억 원의 투입 계획은 다 국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국비 지원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이 현재 5조 5천억 규모인데 이거를 2배인 10조 5천억을 늘린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총액 2배한 규모고요. 이걸 이제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발행 비용들을 이제 국비를 보조하고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현재보다 2배가량 늘려서 지원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후에 재정당국과 2020년 계획은 현재 잡히는 것들이죠. 예산을 반영되고 있고 21년부터 24년까지는 계속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했지만 당연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게 되면 2021년도 예산 계획을 당정부를 통해서 확정할 텐데 그때 이 부분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5조 2천억이라 연간 1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네. 뒤에. 예, 와인팀 최민기입니다.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해가지고 지금보다 가맹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 좀 확대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갈지 혹시 보관이 있는지 혹시 여기에 필요 예산이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좀 배치를 할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제로페이가 작년 2019년 1월부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 가맹점화 결제 실적들이 작년 1년 동안을 쭉 통계와 누계를 보면은 꽤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처음 1월 달에 시작이 됐을 때 한 3만 여 개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거의 10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32만 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에 따른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처음에 낯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지만 실제로 1년 사이에 평균 결제 건수도 18,000건에 이르고 또 결제 금액도 한 4억, 한 5억 원 수준까지 거의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수료 부담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로페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방안도 계속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 차원에서는 이것을 이후에 200만 개까지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MBN 이동호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제기된 것들이 이제 최저임금 상승을 위한 좀 어려움들 그런 부분에서 대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분들 계속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생각 안 하시는데 그리고 임대료 관련한 내용들도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왜 빠졌었을지. 일단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한 6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1차부터 4차까지의 대책은 주로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시급한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지원 대책들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작업이나 그 다음에 사회보험, 또 EITC, 카드 수수료, 또 임대료 인하, 또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 등 주로 긴급한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1차에서 4차까지 대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차, 6차 두 번의 자영업 대책은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 그리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좀 그런 중심의 대책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2월 10일 올해 초에 소상공인 기본법이 이제 마침 통과했어요. 소상공인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동안 이제 당정에서 굉장히 역정을 기울였던 법안입니다만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확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이자 주체로 확립을 하고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정책 공약을 준비하면서는 이 소상공인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매출 확대, 상업 안전망, 상권 활성화, 자생력 강화하는 4개 분야를 저희가 망라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기존의 정부에서 발표된 것들보다 대폭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또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최저임금은 어차피 최위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완과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여기에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뒤쪽에. 저 매일경제신문 이석희 기자라고 합니다. 정책 내용 중에 이제 채권 소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비용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다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임금 근로자 전환 규모가 좀 꽤 크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 관화 경쟁도 말씀하셔가지고 당에서는 그러면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과도하게 많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주셔서 이런 정책을 내놓으신 건지, 방향의 담비 배경 이런 거 그 부실채권 소각 문제는 사실은 이제 각 금융정책 기관에서 우리나라 4개의 금융정책 기관이 있죠. 신보와 그다음에 기보, 지역 신보, 그다음에 이제 중진공 4개가 있는데 4개 기관에서 이제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영업이 파산하거나 단계 이상에 달아갔을 때 이게 이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고 부실화되면서 부실 채권으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과 기간을 정해서 부실 채권들을 조금씩 소각해오는 것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걸 향후 5년 내에 그 나름의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들을 강화를 하면서 좀 더 이 정도 규모로서는 저희가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서 실제로 이 부실채권에 따른 또 이제 단계 자영업 파산에 따른 빚더미에 올라가는 부분들을 해소를 좀 어느 정도 어려움들을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그에 대한 정책 목표와 의지를 담아서 이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저희가 이번에 이 자영업 대책을 하는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그다음에 이제 상업 안전망도 같이 여기 포함시켰습니다만 우리나라 자영업 숫자가 꽤 많다는 건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80만 명가량이 사실은 폐업이나 그다음에 이런 계속 악순환들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이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고 전업을 하거나 새롭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는 임금 근로자를 전환하는 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출구와 그다음에 전환책들을 같이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데서 임금 근로자 전환 방식들도 더욱 확대돼서 불가피하게 폐업하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 드리겠다.
드립니다. 모니터의 이용은 디테일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공약 3호까지 나왔는데 네. 좀 전체적인 컨셉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약 전체요? 네. 과거에는 총선이 항상 인물 중심으로 가서 저희가 유권자들이 정책 선거에 대해 갈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선거를 많이 강화하는 것 같아서 정책에 대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말씀은 몇 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결국 이제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것은 하나는 인물이고 하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은 공약을 통해서 제시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정책 공약의 방향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이제 그 공약을 정책 공약과 지역 공약 크게 두 틀로 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당이 준비한 각 계층별, 각 분야별, 그다음에 각 대상별로 해서 이제 각 정책 분야별로 중앙 차원에서 정책 분야들을 준비를 해왔었고, 제가 실제 꽤 많은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분야 준비를 했고, 전체로 치면 거기에 핵심 공약과 주요 공약들이 나중에 이제 총선 공약집에 담길 꽤 많은 이제 공약들이 같이 다 병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핵심 공약과 주요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공약에서 저희들이 발표하는 주요한 준비한 기준들은 민생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특히 국민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일단 공공 와이파이,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벤처 사강, 이번에 한 소상공인 자영업, 그다음에 이제 명절 이후에 그다음에 핵심 공약을 또 직후에 또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등등의 향후 2월 중하순까지 계속 최소 일주일에 2차례 이상을 그런 민생 경제 중심의 공약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또 물론 중간에 과정에는 또 이제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에 대한 공약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할 계획입니다. 다른 좀 있을까요? 예, 더 없으시면 혹시 궁금하시면 자료 보시고 문의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이 질문은 누가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쭉 준비해왔던 이 소상공인 자영 공약을 서울 이제를 앞두고 이 부분을 제가 주요 공약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간략하게 저도 이제 이걸 발표한 정치기자 입장에서 뭐랄까 하나의 공약들을 뭐 조목조목 짚어서 뭐라고 이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뿐이지만, 어쨌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자유한국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좀 큰 나름대로 좀 판단이나 평가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자유한국당에서 4가지 공약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시장 독점적 불공정의 개선 이런 등등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것들이고, 역시 같이 공감하고 이 부분을 정말 여야를 떠나서 자영업 소상공인들 사회 안전망과 또 독과점 불공정행위 공정경제를 위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간이과세 문제나 최저임금의 업종 규모를 부분적으로 등등 이런 문제들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간과 이슈가 많이 됐으나 이 사회적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복된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공약으로서의 시효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 특히
지금 자영업의 현재 실태와 변화들에서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하는 이 소비와 이 소비 형태의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의 그 구매 형태의 변화인데 온라인 쇼핑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엄청나게 그런 데서 오프라인에서 그 기존의 전통적인 자영업이 받는 고통과 대책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의 변화 환경에 대해서 대책이 좀 부재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저희가 공약 준비를 하면서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4대 분야를 총망라를 해서 보다 좀 더 과감하게 공약을 목표 제시를 하고자 했고 그걸 통해서 소상공인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될 수 있는 그리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저희가 아는 굉장히 세심하고 촘촘하게 설계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취지에 대해서 함께 참석하신 이윤나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잘 저희 발표 내용들 홍보 좀 해주시고요. 시기가 이제 한쪽에서는 공천이 가고 또 한쪽에는 공약으로 가는데 공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 갖고 같은 수준의 균형을 맞춰서 많은 관심 갖고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합니다. 예.